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그 현장,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세계인 모두가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분쟁 지역 전문 사진 작가 가운데 한 분 초대했습니다. 김상훈 작가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분쟁 지역 전문 사진 작가, 국내에 몇 안 된다 소개했는데 진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사, 방송국의 사진 기자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쟁 터지면 현장에 안 갑니까? 물론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사들이 자사 기자들을 좀 위험하니까 많이 안 보내는 편이죠. 그래요? 네. 원래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언론사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예.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비용도 그렇죠. 문제지만 또 정부가 여권법에 여행금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쟁이 터지면 여행 금지 국가가 되죠. 네,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다닐 때는 그런 금지 제도가 없었고 이래서 제가 최전방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여행 금지 국가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네.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언론사의 증명을 받아야 되고 어떤 취재를 간다는 증명을 받아야 되고 어떤 언론사에서 의뢰를 네네. 했다 네네. 이런 거. 또 각종 서류도 많지만 그리고 취재 계획 네. 또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이 빠르면 2주 좀 늦으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동행 취재를 할 때 3개월 동안 허가를 그러니까 심사를 받은 적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설득하기가 힘들었던 네. 그런 식으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제한적으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국민 보호를 네. 위해는 또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런 제도가 취재진까지 적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취재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데 네.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요건 좀 생각해 볼 문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내 유수한 언론사들도 비용 문제나 그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보내고 보통 외신 사진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쓰는 외신 사진의 사진 기자들은 전쟁만 나면 현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그 차이가 빠르게. 왜 생길까요? 제가 보기에는 외신들은 그러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정부도 또 기자 본인도 이 전쟁 취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든지 네. 또 비용도 아끼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걸어 다니거나 현지 택시를 타거나 하는데 외국 언론들은 방탄 차량을 타고 다니고 어떤 지역에서는 무장경호원을 대동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큰 차이가 있죠. 김 작가님은 언론사 소속도 아니신 거고. 네. 그런데 분쟁 지역 전문 사진 작가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언제부터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2001년 뉴욕 9.11 테러 때 현장에 있었고요. 9.11. 네. 그리고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때 레바논에 있었고. 레바논. 그리고 2009년 이스라엘 가자 전쟁 다녀왔고요. 2011년 아프가니스탄 다녀왔고 또 2013년에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 취재 다녀왔고
2014년 이스라엘 가자 전쟁 다녀왔고, 역시 가자지구. 네, 또 2019년에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시위 취재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 취재를 홍콩? 예. 수시로 많이 다녔었고, 예. 2023년,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로군요. 네네. 그럼 이게 그렇게 그 뭐 레바논, 가자지구, 뭐 아프가니스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가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특정 언론사랑 어떤 계약을 해서 뭐 지원을 받고 가기는 합니까? 네, 그럴 때도 많고요. 일단 제가 간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다녀와서 그 사진을 매체에 실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특정 언론사랑 계약을 하면 네. 그 가서 현지에 드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고요. 이제 원고료를 받는 정도. 그러니까 찍어온 사진 실어주고 원고료 좀 주는 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전부 자비 부담인 거고. 네. 갈 때마다 손해잖아요. 네. 뭐 갈 때마다 적자였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왜 가세요? 돈이야 또 생기면 되는 거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담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언론사도 그런 인식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네. 국가 자체가 그게 없다. 근데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내 돈 들여서라도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대단하다기보단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제가 죽어서 남든 말든 상관없지만 제가 죽어서 제 예. 사진은 남을 테니까 저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사진들 몇 네. 장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요건 뭐죠? 어떤 사진이죠? 부차라는 곳인데 그 전쟁 초기에 굉장히 격전지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피격당했던 차량들이 모여져 있는 폐차장입니다. 폐차장. 그런데 거기를 이제 주민들이 그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를 그려놓고 마치 이렇게 평화 공원, 그러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공원처럼 쓰고 있는 곳이죠. 부서진 차에다가 해바라기를 그렸네요. 네, 네, 네. 그러네. 요 두 번째 사진은 키이우 시내인데 키이우가 수도죠. 네, 수도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모병 포스터가 있고 앞에는 그 꽃을 사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요. 제가 좀 그 키이우에서 신기하다, 뭐 재밌다라고 생각한 건 전쟁 중인 국가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꽃을 사고 이렇게. 네, 꽃을 사고 밥, 뭐 식사를 한 다음에 디저트도 먹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습 경보나 뭐 드론이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게 좀 사람들도 굉장히 침착하고 담담해 보였고요. 그게 좀 제가 다녔던 다른 분쟁 지역에 비해서 좀 달랐던 점입니다. 예. 맨 저쪽은. 여기는 이제 이르핀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격전지였는데 그래서 폐허가 막 있었죠. 폭격을 받은 건물들이. 근데 이 폭격받은 건물들 보면 꽤 예전,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같잖아요. 마치 예,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러네요.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그 앞에 너무 현대적인 전동휠을 타고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재밌게 네. 보였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인 그 현장까지는 못 가셨어요? 아니면? 네, 못 갔습니다. 예. 아예 거긴 접근이 어렵습니까? 네, 더블로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가 최전방에 가길 원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제가 최전방에 들어가는 걸 허가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일상은 유지되고 있는. 네, 그동안 다녀오신 가자지구나 레바논 이런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 상황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동 지역에서 많은 분쟁 지역을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네. 흥분하고 뭐 굉장히 어쨌든 직접적으로 막 표현을 많이 하는 네.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인터뷰해봤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뭐 무섭거나 슬프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적이 바라는 바다. 예, 예.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우리가 무서워할 틈이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승전할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인터뷰를 했던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중년 여인이 집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만? 네, 한 명, 그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누가 희생됐대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또 남편, 그리고 자녀, 그 딸, 아들, 아이고. 그리고 사위, 그 예비 사위까지 끔찍하네요.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 깨어나서 너무 당연히 슬펐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당연히 흘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눈물이 글썽이는데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더라고요. 참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원은 지금이라도 천국에 간 우리 가족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의연하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슬픔을 참고 슬픔보다는 그 결연한 어떤 항전 의지가 더 강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무튼 뭐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라 우크라이나 얘기 먼저 들어봤고 맨 처음에는 9.11 테러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 뭐 딱 그 앞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무역센터 강 건너였어요. 그때 미국에 뭐 유학 중이셨어요? 네. 대학원 유학 중이면서 특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매체들의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진동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던 이 벽에 걸어놓은 액자가 떨어졌어요. 뭐 그래서 밖을 보고 뭐 사람들이 알려줘서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이제 9.11 테러가 뭐 그 이후로 일어난 8년 동안 이뤄진 이라크 전쟁과 20년 동안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책으로만 그 전에 전쟁을 뭐 봤기 때문에 전쟁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가까이까지 가신 거죠? 네, 가서 뭐 취재를 했고 그 취재한 사진이 뭐 매체에 실렸습니다. 엄청 끔찍했죠, 정말. 네, 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정말 눈앞에서 보고도.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진 후 첫 번째 찾아가신 곳이 아까 레바논? 네, 2006년 레바논이었습니다.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간에 맞습니다. 그 처음 전쟁터 현장에 가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사실 2006년 이전에 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시위 현장도 찍었고 제가 군사 전문지 기자를 하면서 군인들과도 굉장히 많은 뭐 훈련이라든지 뭐 사격 훈련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촬영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사건 사고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인보다는 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자마자 좀 겁없이 최전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가서 이제 뭐 폭격이 떨어지고 뭐 공격 헬기가 공격을 하고 함포가 날라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그게 첫 전쟁 취재였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기자로 가서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나 그 피난민들의 아픔과 슬픔, 뭐 고통을 제가 헤아리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그 사람들 같이 정신이 없었고 저도 고통을 느꼈고 공포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느라고 제대로 취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사진도 못 찍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 사진을 보면
아, 왜 이렇게 못 찍었지?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것보다 못 찍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좀 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제가 많이 공감할 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사진 가운데 이제 저 연기 나는 사진, 저게 레바논 현장이죠. 레바논 베이루트 수도였고요. 요것도 레바논 사진. 어린 아이의 사진인데 네, 남부 전방 지역의 사진입니다. 한 아이는 막 절규하고 울고 있고 한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뭘 보네요. 폭격이 있으면 여기가 피난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폭격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웃고 놀다가도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뭐 울고 놀라고. 네. 그 후에 이제 뭐 가자 지구에도 몇 번 가시고 네. 여러 가지 전쟁 현장을 가셨는데 제일 참혹한 전쟁 현장이면 어디였습니까? 물론 뭐 전쟁터마다 다 참혹한 일들이 많았지만 굳이 한 군데 꼽으라면 저는 가자 지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는 계속 네, 폭격이 진행 중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녀오신 거로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가자 지구. 2014년 갔을 때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자 지구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시에 폭격이 너무 심해서 저 레바논 남부도 폭격이 되게 심했지만 그 밀도가 좀 달랐어요. 가자 지구는 면적이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절반 정도인데 통계를 보면 하루에 당시 폭격이, 그러니까 공습, 폭격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1,000발 정도가 떨어졌어요. 서울 절반 사이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충 그냥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도 네, 서울에 진짜 절반 하루에 1,000발이 떨어지면 어떤 모습일지가 끔찍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격 밀도 면에서는 제가 다녀본 전쟁 중에 가장 밀도가 높았던 것 같고 예. 실제로 체감이 거의 쉬지 않고 네. 몇 분에 하나씩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재수 없으면 묵고 있는 호텔에 떨어지고 네, 그럴 수 재수 있죠. 없으면 타고 가는 차 앞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자지구에서 본 가장 어이없는 죽음 중에 하나는 예. 자기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떨어졌는데 젊은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놀라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 며칠 계셨어요? 저는 3주 있었습니다. 묵고 계신 호텔은 안전했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지하 대피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그냥 운에 맡기고 자고 그랬죠. 예. 바로 옆에 포탄 떨어진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많고 저희 호텔 근처에 떨어지면 이제 파편이 날라오면서 유리창 파편 때문에도 깨지고 예. 또 폭압 때문에도 유리창이 막 깨져요. 그 묵고 있는 방의 유리창이? 네네. 예. 뭐 유리창도 제 방은 안 깨졌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제가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안 깨졌고 만약 닫아놨으면 깨졌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뭐 로비라든지 다른 방 유리창들은 뭐 다 깨지고 예. 또 천장 부자재들 다 떨어지고 뭐 지진 난 것처럼 호텔이 흔들리고 그런 일은 매일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곳에서 그냥 계속 거기서 주무셨다고요? 네, 잘 수밖에 없으니까. 예. 잠이 옵니까? 밤에도 계속 폭격인데? 낮에 너무 피곤하니까 대체로 잠이 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폭격이 심한 날은 못 잘 때도 있죠. 예.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바로 옆에 방 유리창까지 깨지면 그 호텔을 떠나 딴 데로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자 지구는 아까 하긴 피신할 데가 없군요. 네, 피신할 데가 없습니다. 피신할 데도 없고 그 건물들이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서 지하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피 시설이 네. 없군요. 네. 아까 서울의 절반 면적인데 거기 한 200만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실업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폭격이 진행 중이고 맞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이후에 몇 명이 죽었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자 전쟁에서 4만 6천 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들 거길 떠나고 싶어 할 텐데 떠날 수도 없는 거죠? 네, 떠나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이 장벽을 쌓아서 예. 3면은 장벽으로 쌓여 있고 한 면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가가 없으면 그 장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전쟁이 날 때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제 어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예. 많지만 예. 이 나라는 가자 지구는 피난 갈 데가 없이 이 안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그렇죠. 안에 계속 있는 가자지구 겁니다. 안에서만 남부 북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제일 큰 감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참 끔찍하네요. 여기 걸려 있는 이 말이 등장하는 저 사진이 가자지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슈제이아라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데 저기 폭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는데 뭐 성한 건물이 없네요. 네. 그런데 이제 말 우리도 부서졌으니까 집을 잃은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예, 배가 고프니까 나와서 떠돌고 저 소년도 이 마을 소년이니까 집을 잃고 그 집을 잃은 말과 집을 잃은 소년이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장면이에요. 어떻게 저 현장을 딱 사실은 저 위층에서 제가 사진을 찍다가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막 내려왔더니 둘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촬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눈을 마주쳤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물하고 사람이지만 느낀 어떤 감정이 비슷할 것 같다.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던 사진이에요. 네. 저기 또 마침 어린이가 등장해서 이 전쟁 지역에 뭐 성인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게 어린이들의 피해인데요.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뭐 영양도 안 좋고 숙식 문제도 뭐 위생도 안 좋고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뭐 폭격을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 제가 되게 걱정되는 건 그 아이들의 정신적인 피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폭격이 딱 있으면 기자들이 막 달려가는데 기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어린아이들도 다 달려와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애들도 있지만 달려와서 보겠다는 애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적국에 대한 분노나 막 증오를 되게 뭐랄까요 심한 욕을 하면서 어른들을 흉내내면 어른들이 막 칭찬을 해줍니다. 뭐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은 영웅처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대 국가도 가본 적이 있잖아요. 전쟁 때 이쪽 나라도 가보고 이쪽 나라도 가보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를 이루고 나중에 그 어린이들로 가득 찬 사회라면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겠죠.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모태 폭력, 모태 분노, 모태 전쟁. 네, 그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긴 우리 보면 그 코올리게 어린이들 소년병으로 모집해서 잔인한 행동 시키고 막 이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벌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그건 정말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해도 극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 청탄이 빗발치는 바로 그 최전방에서의 복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뭐 방탄조끼나 방탄 헬멧을 이제 쓸 때가 많죠. 그래야죠. 네네. 그런데 어떨 때는 안 입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뭐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이거 더워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 입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군인들하고 완전히 좀 식별되기 위해서 특별한 색깔 이런 걸 착용하지는 않습니까? 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때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미군들과 동행 취재를 할 때는 제가 너무 막 기자라는 표식을 크게 하면 저희 분대가 제가 배속된 분대 자체가 뭐 작전이나 그 순찰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군인들 같은 복장을 해서 저도 위장색으로 하고 같이 다니고. 군인이랑 같은 복장을 하면 적군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더 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분대가 노출되니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군인이랑 비슷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끼리 다니거나 저 혼자 다닐 때,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을 다닐 때는 제가 너무 군인같이 입고 있으면 이쪽 편에서도 적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쪽에서도 적군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나는 민간인이니까 쏘지 마라. 그래서 하얀 헬멧이라든지 뭐 하늘색 헬멧 이런 걸 씁니다. 네. 그리고 뭐 기자라고 하는 표시를 네. 하죠. 뭐 TV 아니면 프레스 이런 걸 써가지고 다닙니다. 차에도 그렇고요. 네. TV라고 씁니까? 이제 프레스는 너무 기니까 줄여서 TV라고 씁니다. 네. 그동안 취재한 사진 중에 개인적으로 꼽을 수 있는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우선 뭐 저 사진은 저한테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초현실적인 장면이었기 말과 때문에 어린이. 네, 말과 어린이를 뽑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성 포르피리우스라는 그리스 종교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쟁이 나면 항상 가자지구 안에서 그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피소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그 대피소를 제가 취재에 갔다가 위에는 예수님 얼굴이 있고 그 커튼 안쪽에서는 손이 나오고 그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렇게 앞으로 웃으면서 뛰고 있는데 그 장면이 사실 그 중동의 종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 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그리고 예전부터 그쪽에 기독교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독교,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데 저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꺼내서 그 소년을 품고 싶은 그러니까 품고 싶은데 아이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그래서 그 사진이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자지구에서 저희 호텔, 제가 묵었던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 잘 자는 편이지만 그 전날은 굉장히 폭격이 심해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좀 폭격이 잠잠해져서 이제 로비로 내려왔는데 로비에 유리창이 이제 다 깨져 있고 동이 트면서 밖에 포연이 그 주변에 하도 폭격을 해서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찍은 사진인데 사실 그 사진을 제가 전시회에 걸었을 때 제 뭐 지인들이 이게 무슨 전쟁터 사진인지 잘 모르겠다. 저 구름 아니냐. 뭐 이건 나는 전혀 긴박감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 살았구나. 그렇죠. 이런 안도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간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사진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다녀오셔서 언론 매체의 사진이 다 보도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전시회도 하시잖아요. 전시회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우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좀 잔인한 사진들도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뭐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좀 상징적인 사진이 나간다면 제가 전시회를 하면 많은 사진을 걸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전쟁터에서 본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전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메시지라는 게 저는 메시지의 주제를 정하고 사진을 찍기보다는 제가 전쟁터에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봤던 제가 본 메시지를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진전에서 사람들이 이건 전쟁터 같지 않아, 너무 풍경이 너무 예쁘고 뭐 애가 너무 밝아 보이는데 내가 생각한 전쟁터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예. 전쟁터에 간다고 계속 슬픔과 고통과 뭐 공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일상도 있는 네. 거니까요. 일상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하고 전쟁터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는 것도 다 보여주고 싶어요. 예. 네. 그 본인의 어떤 취재 원칙이라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진실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거창한 진실이 아니라 꾸며지지 않은 내가 본 이런 모든 모습들을 좀 가급적 많이 담자.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네. 그리고 그걸 다각적으로 담자. 다각적으로. 네. 그다음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그 현장을 내가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조용히 차분히 그림자처럼 피해주지 않고 촬영하자. 그리고 그 맥락 중에 하나는 사진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진을 찍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진 찍는 기자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막 병원에 들어오는 걸 찍기 위해서 앰뷸런스 앞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건 안 되죠.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너무 가깝게 뭐 플래시를 막 터트리면서 찍어서 의료진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기자들도 있군요. 간간이겠지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예. 어쩌다가 이 길로 접어드셨어요, 그래? 예. 첫 시작이 뭡니까? 첫 시작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약간 뭐 경찰, 군인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었어요. 무기, 장비 이런데. 밀리터리 매니아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뭐 남자 아이들이 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가 80년대인데 등하굣길이 신촌 로타리라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일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 경찰들이 최루탄을 막 쏘는데 그게 총이잖아요. 그렇죠. 산탄총. 그러니까 그게 좀 흥미로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 카메라를 가져가서 경찰들을 막 찍었는데 다음날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그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찍은 아니요. 제 사진이 아니라 그 현장이. 그 현장.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무식하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 일면에 계속 그 민주화 시위가 나오잖아요. 내가 갔던 네. 그곳이. 근데 신문 일면이 계속 모으면 신문 일면에 나온 뉴스를 계속 모으면 그게 우리나라 역사일 텐데. 역사죠. 내가 어제 있었던 그 현장이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이었구나. 그렇죠. 그걸 그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장비나 뭐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왜 시위를 하지? 이건 뭐지? 역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 범위가 넓어졌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국제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위 현장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세계사에서는 국제 분쟁도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구나. 물론이죠. 거기를 안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진을 전공하셨고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 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해서 지금은 디자인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예. 사진도 하고 있고
분쟁 지역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뭐 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진으로 남기고 이게 뭐 역사의 기록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국제 뉴스에 관심 갖게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전쟁이 터진 현장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건 또 다른 결심 아닌가 싶은데 그 결심의 계기는 뭘까요? 9.11 테러를 봤을 때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물론 이제 우연히 계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는 걸 봤잖아요. 그 전쟁이 진행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네, 책에서만 봤던 그 전쟁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나중에 가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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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은 어떻든가요? 정말 산악지대가 험준하고 막 정말 그 정규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간 곳은 흑사막인 곳도 많았고 또 모래사막인 곳도 많았고 또 뭐 숲이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전투는 숲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개활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전쟁이 나면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이 안 말려요? 뭐 가족들이 못 말리니까 제가 갈 수 있긴 했는데요. 뭐 갈 때마다 말리시죠. 네, 갈 때마다 말리시는데 뭐 저희 아버지는 항상 거기 너 안 가도 누가 가서 다 취재하는데 예. 굳이 이대 독자인 네가 가야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항상 그 누군가 가야 되는 게 전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보면 홍콩이나 뭐 이집트 이런 데 뭐 민주화 시위 현장 네. 이런 데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외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국 기자, 외국 언론인 네, 네, 신분으로 가면 현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영해 그렇죠?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취재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항상 어디 가나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취재 외국에서까지 와서 이 시위를 취재하는 게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린치 같은 거. 예.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이 현장 취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다면 뭘 꼽으실래요? 그 기억에 남는 순간 정말 많지만 제가 처음에 갔던 레바논 전쟁 때 저뿐 아니라 이제 몇 명의 외신 기자들과 차 한 4-5대로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이죠. 아이타룬이라는 마을을 저희가 취재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경에 붙어 있다고 봐도 돼요.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 너무 전쟁 동안에 폭격이 심해서 그 주민들이 고립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더니 고립돼 있었던 데다가 그 마을 사람들 차도 막 파괴가 되니까 피난도 못 가고 있다가 저희가 가니까 저희 좀 피난을 좀 앞마을까지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짐을 싸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건넌 마을에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저희 숙소로 떠나는데 그 마을에 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건넌 마을. 네, 저희가 내려준 마을 쪽에 뭐 정확하게 거긴지는 모르겠지만 룸미러로 봤더니 거기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저기 내려줬는데 저 사람들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저희도 급했죠.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뭐 빨리 달려서 숙소로 갔는데 이제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베이루트 항구에서 레바논을 떠나는 피난민들을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줄이 쫙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찍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서 딱 보니까 그때 아이차룬이라는 마을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냐. 태워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났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 유일한 동양인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기억했겠죠. 저를 구분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너도 살아 있었구나.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그 마을에 폭격이 오긴 왔대요. 왔죠. 그런데 살아남아서 네. 피난선까지 타러 온 거군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생사를 확인하고 너무 이제 다행이다. 서로 다행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나가고
그래서 저는 거기 남아 있었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도 무사하기를 빌겠다고 저한테 그랬던 알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분쟁 지역 사진이란?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밝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순간들은 이미 많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도 나도 찍고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역사가 잘 기록되고 있지 못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 사진이 하나라도 더 남아야 이런 우리 역사의 기록이 좀 더 균형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처음 제 사진이 우리나라 매체에 실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실려도 이렇게 보람된데 세계적으로 발행 부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타임이나 뉴스위크 같은데 내 사진이 한 장이라도 실리면 그래서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으면 되게 보람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목표는 이미 이뤘지만 타임, 뉴스위크 뭐 다 실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끝없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더 많이 남기고 싶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남겨서 제가 죽은 다음에도 지금 제가 살았던 시대를 후대가 볼 때 제 사진들이 좀 더 많이 어떤 퍼즐로 예, 치면 예. 제 피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쟁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나 전쟁이 있는 한 나는 더 많은 사진을 남기겠다. 그 말씀이군요. 네. 빨리 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끔찍한 건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 정말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